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들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뭐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좀 정치 테마들, 다음 주에 좀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그림이 보이는 섹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뭐 어디가 확실하게 좀 가겠다 이런 게 안 보이고, 다음 주에는 좀 크게 보고 있는 거는 빅히트 엔터가 이제 기간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서 IPO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씩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게 보여지고, 앞전에 있는 22일이었나 이게 그 배터리 데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는 뭐 관련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쪽 관련해서는 제가 좀 잘 말씀을 안 드리는 섹터긴 해요. 자,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21일, 뭐 23일 이때가 안철수 대표가 있고, 이때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 관련해가지고 재료가 좀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22일쯤에는 뭐 이제 전기차 쪽 그런 부분들이 하락할지 상승할지 몰라요. 그 머스크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느 정도 어떠한 발표를 가져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까봐야지 아는 거고, 근데 뭐 당연히 좋은 내용 가져올 거라고 예상은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내용 가져와가지고 굳이 욕먹을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24, 25일에 이제 기간 수요 조사 있으니까 또 이때 돼서 IPO 관련부터 해서 DPC나 이쪽 관련이 움직일 것 같고, 그러면서 다음 IPO는 무엇인지, 그러면서 또 그쪽에 눈길이 좀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그 정도가 보여지고, 뭐 나머지 섹터들은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건 아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이제 뉴딜이다 하면서 계속 오긴 했는데, 뉴딜이라는 그 정책에 대한 재료는 지난주에 이제 막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재료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 올라왔으면은 이제는 좀 수그러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신규 확진자 82명, 지금 이제 두 자릿수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100선에서 지금 꾸준히 움직이면서 계속 이제 못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나 싶어서 쳤죠. 근데 계속 줄더니 오늘은 82명 나오면서, 사실상 예전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좀 갑자기 재확진되기 전에 뭐 20명에서 지금 30명대 이 정도였죠. 사실상 이제 해외 포함이었었는데, 이때도 뭐 해외 포함한다면 한 50명만 준다면은 예전 수준으로 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뭐 기사를 보면은 아직은 뭐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숫자예요. 숫자가 떨어졌는데 기사에서 아무리 글로 뭐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게 아니죠. 그럼 가봐야지 알겠지만.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뭐 비슷비슷해요. 약간 조금 더 올라오긴 했네요. 자, 한번 볼까요? 3일선은 거의 비슷하고, 7일선은 이미 앞전부터 조금씩 넘기는 해왔어요. 한 번씩 슈팅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30만을 갖다 이번에도 또 넘었다는 점은 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천만 명이 넘었죠. 어제 기준인가 그제 기준에. 자, 근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꽤 오랜 기간, 뭐 오랜 기간이라고 하긴 또 애매하지만 이 정도 지금 이 안에서 계속 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한번 늘었었다가 줄었죠. 자, 근데 백신은 점점 이야기가 점점 많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굉장히 단발성으로 좀 먹고 나오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섹터라고 그 코로나 확진이 늘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국내도 줄고 해외는 그냥 유지되는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발언들은 점점 많아져요. 백신에 대한 발언. 내년 4월까지 전 국민입니다. 이거는 시작이 아니고 전 국민 백신을 갖다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EU에서는 사노피하고 GSK 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을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해요. 이게 다 주말 동안 나온 뉴스들이고요. 브라질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을 내년 초부터 가능하다,
뭐 정말 가능한 건지 다 모르겠어요 사실. 뭐 계약이야 진짜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뭐 가봐야지 알겠죠 이것도. 근데 어쨌든 꾸준히 백신 관련해서 뉴스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국내에 이제 국민의 60%인 3천만 분을 이제 들여오겠다라고 했었죠. 자,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백신이 뭐 2회로 예상이 되고, 네, 2회는 맞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 임상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3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3주 간격으로 해서 1회, 2회 이런 식으로 맞거나 아니면 4주 간격 이런 식으로 지금 임상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2회 접종으로 예상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접종은 뭐 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느리게 된다는 이유가, 자, 백신을 확보해도 부작용을 또 검토를 하겠대요. 솔직히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미 부작용을 검토해가지고 들여왔고 타국에서 대량으로 접종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분명히 우리 쪽에 들어올 텐데 그걸 또 부작용을 검토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우선은 또 만약에 들여온다면은 얘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50만에서 100만 정도 경과를 살펴보고 안전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나라들이 좀 마음이 급한 거죠. 뭐 브라질 같이, 미국 같이.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자, 그리고 모더나에서 얘기를 또 했죠. 백신은 11월에 효능이 입증이 될 거다. 그러면은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바로 생산을 해가지고 접종을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뭐 4월에는 이제 전 국민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건 모르겠어요. 모더나가 자기들 본인들의 주식을 좀 팔아먹은 이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신뢰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선 말하는 거는 모더나의 백신이 코로나에서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죠. 근데 뭐 오픈된 데이터는 아니니까 우선은 믿을 수밖에 없고. 자, 화이자는 좀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그렇다 큰 부작용도 조그마한 거 하나 나왔었나? 뭐 경미한 거 하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딱히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되고, 독일 바이오 뭐였더라? 그 회사랑 독일 회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가 화이자가. 근데 10월 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앞전에도 말을 했는데, 뭐 지금 와서도 10월이 다 돼가는데 뭐 말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름 더 자신이 있어 보이고요. 모더나는 뭐 9월 발표, 10월 발표 이러다가 뭐 11월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딱히 바로 신청을 할 거고, 그래서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썼네요. 임상 3상 일부 참가자들 부작용이 나타났었고, 이거는 이미 보고했었고요. 이거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뭐 미미한 그런 거였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얘네가 좀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백신 관련해가지고 그냥 보다 보니까 제넥신 하나 있길래 뉴스 같이 가져왔어요. 뭐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제넥신 같은 경우에 그 제넥신 아래에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기업 코스온이라는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온이 있는데, 전환사채를 갖다가 17년에 이어서 50억 규모의 전환사채 추가 투자를 이제 감행했었고, 자, 근데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면은 전환사채라는 게 이 가격에 발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 100만주 나중에 언제든지 발행을 하자,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뭐 시기를 갖다 정해주고 진행을 하는데, 주가가 점점 빠지면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떨어집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예를 들면은 뭐 1, 2, 3월 이렇게 3개월의 평균을 갖다 때려요. 자, 평균가가 떨어졌겠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럼 전환가액은 자, 여기서 이걸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4,000원으로. 자, 4,000원에 그러니까 뭐 7,580원에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장사죠, 전환사채는. 거기에 이자도 받으니까. 어쨌든 전환가액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검토 의견에서 한정을 받았으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밑에 있는 회사가 좀 문제가 있나봐요. 근데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는 같은데,
해서 어쨌든 주변에 백신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넥시는 왜 백신 얘기가 안 나오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네 진짜. 이게 8월 말이나 뭐 9월 초쯤에 뭐 한다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조용해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네. 이것도 하나 있었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보시면은 러시아의 백신도 이제 좀 생산 업체를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뭐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분명히 먼저 할 거예요. 자 이제 녹십자 나오고 뭐 대웅, 신풍, 셀트리온, SK케미칼 뭐 다 있어요. 그냥 큰 회사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녹십자, 셀트리온, SK케미칼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요 정도 회사들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주사제 쪽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얘하고 얘, 그리고 이거는 CM을 원래 하다 보니까 자, 이 정도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가 계약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회사 그룹사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확 움직이겠죠.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을 한번 받은 다음부터 조금 신뢰를 좀 잃은 모습이에요. 자 해서 백신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나온다는 점은 솔직히 악재죠. 자 우선 백신을 한번 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를 한번 계약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SK케미칼은 꾸준히 봐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가능성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또 다시 들어오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단타식으로. 자 요게 요거 거의 사서 그냥 털고 또 사서 그냥 털고 또 사서 그냥 터는 약간 그런 그림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61선까지는 좀 기다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앞전에 이 친구가 여기까지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반등하지 않을까. 그쯤 되면 뭔가 뉴스가 좀 뜨면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얘는 보자, 연기금이 한때는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털고 있어요. 수익 나는 짓이 아닌데 이게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파는 거는.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보다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케미칼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100%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모회사가 이제 디스커버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빠질 때도 좀 덜 빠지는 그런 경향이죠. 디스커버리 우나 디스커버리나 그렇게 보여지고, 제넥신 같은 경우 와우 못 봤었는데 이거는 이게 뭐야? 이때 뉴스 기사가 떴었나? 저 뉴스가 이때 떴었나? 그랬나 보네. 심각한 게 빠졌었네요. 누가 이렇게 던졌는지 몰라도 보자. 외국인이 좀 많이 가져갔네요. 앞전에 거의 털었던 거를 다 주워가는 모습인데, 좀 던진 분이 기타 법이면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3호도 앞에 있었던 거 그냥 나간 것 같고. 자 우선은 깼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깨지는 순간에는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면은 솔직히 나오는 게 맞아요. 웬만하면은.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은 얘는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무조건 5일선과 21선이 맞물릴 때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계속 반등을 줬어요. 자 근데 요런 식으로 좀 재미없는 그림을 약간 만들어주죠. 근데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어서 어쨌든 잠시 내려갔다가 바로 잡아 올리긴 했는데 자, 요 정도를 갖다가 좀 지지하는 모습이긴 해요. 자 근데 썩 좋진 않아 보여요. 그렇게 좋은 뉴스도 없고, 점점 원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8월 말에서 9월 초로 제가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뉴스가 있는지 몰라도 요 시기에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 어제 말씀드린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9월 16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면은 불안감 때문에 점점 매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적당히 좀 리스크 조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 근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면은 잘 나올 거는 아는데 잘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 버리면은 또 다시 반등을 하니까 참 바이오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자, 녹십자 보면은 얘네는 혈장도 있지만 그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캐파나 이런 게 또 충분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을 때도 러시아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제약회사를 많잖아요. 예를 들어 모더나나 화이자나 어디든지 간에 막 약을 다 만들었어요. 백신을. 자, 그러면은 국내에 생산할 업체를 고르겠죠. 계약을 하겠죠. 계속 대상은 될 거예요. 케미칼, 녹십자는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상에서는 이제 녹십자 MS가 끼지는 않는데 가볍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긴 할 거예요. 분명히. 얘네는 나와야 되는 게 혈장이죠. 사실상. 혈장을 검색 안 했네 또. 그러니까 하다 보면 계속 하나씩 생각나가지고. 자, 뭐 있어? 일단 임상 소식에 기대감. 볼까요? 자, 이상을 뭐 승인한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요. 승인한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 뭐 이 정도로 활발하게 많이 한다 이런 거고, 치료제 개발 회사다,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도 하고 있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었다. 다 예전 얘기죠. 자, 그래서 혈장 치료 자발적 동참을 촉구한다. 혈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혈장 확보가 유력 뭐 다 있던 얘기예요. 의미 없어요. 그냥 아직은 기대감이 어쨌든 있어요. 자, 근데 우선 차트만 봤을 때는 얼추 정확하게 지지하죠. 여기. 자, 이런 자리들. 자, 지지 하는데,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리고 물렸을 때 노리다가 갑자기 아까 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바이오는 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잘 바이오도 얘기를 안 해드리긴 하는데, 나름 얘도 한 번쯤은 돌아설 수 있다고는 봐요. 얘네나 얘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는 자기 본업들이 있고 오로지 R&D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온 매출도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그 이익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갔죠. 어쨌든 둘 다. 근데 계약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고, 여기는 계약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기 본 임상도 하고 있는 거고, 이쪽 녹십자 쪽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고 있죠. 그 계약 가능성도 있고 CMO 계약 가능성도 있고 혈장을 하고 있고, 혈장까지 끝까지 이제 결과를 까봐야지 알겠죠. 이것도. 자, 그래서 좀 혈장 확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그럼 코로나 이제 관련주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저렇게 만드는 회사, 뭐 임상하는 회사 말고, 임상이나 저런 거는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려워요. 가만히 그냥 들고 있다가 기대심만 가지고 그냥 들고 있다가 결과가 띵 나왔는데 아니래요. 그럼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보다는 이유는 알고 맞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 줄고 있었으니까 저렇게 될 걸 알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치료제나 바이오나 이쪽을 잘 안 하는 거였고. 자, 우선은 등교를 한대요. 내일부터. 어쨌든 내일부터 등교를 하죠. 자, 원격 수업 가장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거의 많이 빠질 거라고 좀 봐요.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갖추긴 했는데, 이 지지 바로 깨버리겠죠. 저도 한번 이거 돌았을까 해서 여기쯤에서 한번 베팅 했었는데 손절치기도 했었고. 자, 앞전에 요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들, 자, 지지를 했어요. 근데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지금 별로 없이 내려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나름 기대했었던 분들, 기다렸던 분들 이제 투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면은 지지 다 깨지죠. 지지 다 깨져가지고 딱히 그 다음 지지라고 볼만한 것도, 좀 더 올려주면 되겠다. 거의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 되겠네요. 거의 한 7,600원? 뭐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더 준다면. 만약에 내일 월요일날 코로나를 딱 하고 오픈을 했는데, 오늘 몇 명이었어?
82명이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게만 나와도 90명만 나와도 그냥 사람 심리는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갔다면은 이제 코로나 많이 줄었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등교까지 하잖아요. 그럼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대체로. 자, 그래서 우선 대장인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뭐 메가 AMD 다 비슷해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주말 동안에 이번 주말에는 좀 오르겠지. 자, 안 올랐어요. 줄었어요. 배팅이 실패한 거죠. 이러면은 청담 런일도 똑같아요. 다들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도 나름 버티고 있었는데 얘네는 어차피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간 거여서 솔직히 비상교육, 능률 이런 애들은 좀 뺄게요. 코로나 시기에 올랐었던 YBM 얘네 4개, 이게 4개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전에 코로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자, 그래 보이고, 자, 그렇다면은 재택근무도 당연히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등교를 하는데 직장인이 회사를 안 간다는 거는 조금 비상식적이죠. 결국은 지금은 하는 곳들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R서포트 지금 꾸준히 내려와요. 결국은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돌아서나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올라온 거는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재택을 많이 하겠다라는 기대심으로 이만큼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참에 재택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투자해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대감으로 나는 샀다가 만약에 물리니까 갑자기 얘 나중 되면은 재택도 활성화되고 미래에는 그런 게 막 많이 할 거니까 실적도 좋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 요 들어온 이유를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는 잘라낼 때는 그냥 과감히 그냥 잘라낸다고, 그게 좀 습관이 되면 좋은데, 자, 뭐 이제 여기 외국인 사고 솔직히 전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지막 한번 바라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국인 뭐 조금 나가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사는지는 예전부터 보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자, 뭐가 있지 않는 이상 ECS도 많이 내려왔죠. 이제 거의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거예요. 여기 지지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ECS 같은 경우 요 정도. 링네트가 한때 잘 갔었죠. 근데 얘도 똑같아요. 재료가 어차피 다 죽었는데 뭐. 자, 유비케어도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다시 한번 살짝 건드려 볼 만한 위치가 슬슬 올 것 같은데, 얘도 유비케어는 우선은 이번 정부에서 나름 하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가 많이 줄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좀 한번 비벼 볼 수는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 지지하는지 한번 보시고 1950원이니까 한 11,000원 정도 지지하는지 보고,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예전처럼 이런 박스권 밑에서 또 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팅을 하더라도 좀 재료를 좀 가지고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자, 그러고 그래서 솔직히 이쪽 섹터, 코로나 연관된 sek터는 진짜 볼 게 없어요. 이제 음악병실은 뭐 더 하겠죠. 환자가 안 나오는데 뭐 한번 볼까요. 그냥 원래 이거는 제가 추천도 안 했었지만 환자가 안 나오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위에 떠 있는 애들은 결국은 갑자기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포장 택배만 좀 유일하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좀 달리 얘기를 했어요. 포장 그 택배 대란이 지금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뭐 당연히 합의안을 갖다가 보내주니까 오케이 콜 하고서 이 친구들이 그거 했죠. 오케이 하고서 그냥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면서 추석에는 뭔가 그런 게 없겠다라고 했지만, 자, 택배 노조가 한번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바로 1만 명을 보내주면서, 알겠어, 너희들 일 덜어줄게, 너희들 출근 늦게 해, 2시간 늦게 해, 쉬어. 자, 이런 대응이 바로 나왔어요. 대응책이.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는 코로나랑도 연관은 있지만 추석이랑 연관이 있어서 추석 때까지는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합의안이 도출돼서 그렇게 나올진 모르겠어요. 한 번쯤 파업을 좀 강하게 해준다면은 좀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간편식도 뭐 이건 집에 있어야지 좀 간편식 얘기가 좀 계속 돌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 같이 죽고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 자 그나마 쉽게 안 죽는 애들이 있어요. 비대면 결제 이런 데는 지금까지 뭐 코로나로 솔직히 올라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 구간을 그냥 원래 가던 길 가는 애고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같이 봐주긴 했지만 우선은 여길 깬 건 좀 아쉬워요. 저는 여기서 무조건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 쏠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좀 들어오네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자리에서 안 들어와가지고 그때 개미가 좀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외국인이 좀씩 들어오긴 해요. 한 번쯤은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어 보이네요 여기는. 뭘 지지하는 거야 얘는 지금. 딱히 지지도 없어 보이는데 약간 붕 떠있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죽여줘가지고 차라리 요런 자리까지 왔다가 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돌겠구나 하고서 뭔가 좀 베팅을 해볼 만한데 자 62,500원 자 이런 자리 자 거기다가 2평 올라왔을 때 마주치는. 근데 요즘은 정말 정직하게 2평까지는 잘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놀고는 있는데 모르죠 또 왔다 갈지는.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부터 경기도 배달 앱을 시작을 하고 그 배달되는 전체 금액에서 퍼센테이지를 때리면 됩니다. 그냥 얘 혼자서 PG 수수료를 혼자 다 먹어요. 단독업체예요 얘가. 자, 그래서 얘는 좀 길게 보면서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저는 그런 애라고 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방역 같은 경우도 확진이 줄면은 어쨌든 관심은 떨어져요. 진단키트는 실적 나올 때나 아니면은 승인 받을 때 뭐 CE 승인이나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받을 때는 한 번씩 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 줄 알고 거기 가서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잘 얘기를 안 드리죠. 소독제는 언제나 이제 같이 따라가는 한 번 튀면 한 번 튀고 한 번 튀고. 마스크는 한번 갈 때가 됐는데 얘도 이대로 그냥 끝나나 봐요. 웬만해서 여기는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이거의 재료는 확진자가 늘어야 되고 백신이 점점 가망이 없어지고 평생 거의 평생 감기처럼 독감처럼 달고 살아야 된다 코로나를. 그런 얘기가 막 돌아야지 좀 얘네들이 더 막 뭔가 기대감으로 갈 텐데 지금 그게 아니죠. 상황은 백신이 나오고 뭐 백신을 다 전체 접종을 뭐 전 국민을 맞추니 이런 얘기가 돌고 백신을 수입해 가지고 누가 만드냐 뭐 계약을 누가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주가는 전부 다 이제 미래를 빨리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차라리 본다면은 저는 차라리 이쪽을 먼저 보겠어요. 우선 여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 투어 그리고 노랑풍선 하나 투어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근데 노랑풍선이 확실히 움직임이 좀 좋아요. 가벼워요 얘가 진짜 700억에다가 뭐 이 정도 되고. 근데 호가창이 다 얇아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코로나가 안 끝날 수도 있다고 막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나 저도 싶긴 한데 개인들이 좀 들어왔네. 다개인이네 뭐 엄청 많은 수량은 아니어서 뭐 다 더해봐야 한 10,000주 이 정도 되죠. 우선은 얘는 돌파를 하려면은 뭔가 백신에 대한 언급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언급이었잖아요.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 시작했다 아니면은 며칠부터 시작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좀 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강한 저항 뚫고 갈 거예요. 자 이런 저항들 뭐 얘도 저항이라고 칠게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런 저항을 뚫고 가면은 좀 크게 장대를 세우면서 가겠죠. 자 하나 투어도 뭐 비슷해요. 그냥 길게 보면은 자 이런 저항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쏘긴 했었지만 자 이런 저항 뚫으려면은 무조건 재료 있어야 되고 얘도 모드 투어도 뭐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아랫단 보이죠? 아랫단 걸치고 이 정도.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 자 이런 자리, 자 여기 다 보이고 여기 있고 돌파를 하고는 싶어 해요. 근데 백신이 나와야 되겠죠. 백신이 나오면 여행 갈 수 있다. 가장 돈 많이 버는 데가 여행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들 억눌러 있던 그런 거를 갖다가 비행기 표가 얼마든지 간에 상관 안 하고 그냥 한두 배 더 주고라도 그냥 갈 분들은 많죠. 자, 그만큼 풀린다면은 이쪽이 호황이겠죠, 이제는. 자, 그러면은 면세도 같이 호황이겠죠. 사람이 많이 가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많겠죠. 자, 우선 호텔신라 얘도 있지만 얘도 뭐 이제 호텔업도 그렇고 이제 여러가지가 있죠. 여기도. 자, 지금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온다고 해도 우선은 이쪽 박스권에서 좀 놀아줘야 돼요. 지금 이 앞전에 여기서 놀 때는 코로나가 재확산되거나 뭐 이런 게 좀 없었죠. 근데 재확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재미가 없어진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체 무겁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좀 가져가시기 좋은 종목. 그냥 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망할 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 그냥 넣어놓고서 예를 들면 몇 년 코로나 끝날 때까지 보겠다 하면은 뭐 다시 와 있겠죠. 한 10만원대.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벼울 거예요. 1000억대. 유통비율도 59% 밖에 안 돼요. 절반 조금 더 되죠. 자, 우선 얘는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물건을 외국인이 사요. 그러면은 나갈 때 거기에 대해 텍스를 텍스 프리 받는 그거거든요. 그걸 갖다 해주는 업체인데, 자, 국내 여행객이 한국에 많이 오겠죠. 왜? 한국이 그나마 코로나 방역으로 좀 나름 선방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차트를 굉장히 잘 수렴해요. 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자, 뭐 나름 돌파를 했었지만 쏴도 여기서 막히고 이번에도 쏴도 여기서 막히고. 이렇게 쏜 거는 이걸 거예요. 얘네들은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씩 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백신만 좀만 제대로 좀 나와봐라. 그럼 바로 쏜다예요. 지금 얘네들도. 왜? 가벼우니까. 얘랑 노랑풍선이 좀 가벼워요. 자, 그리고 뭐 현백 이런 애들도 다 뭐 이제 면세점 사업들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JTC가 이게 이게 면세였나? 카드였었나? JTC? 까먹었네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좀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급한 애들은 아니에요. 절대 당장 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천천히 지켜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뭐 얼추 그런 애들이죠. 그리고 백신 이슈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다 라고 보여주고, 카지노도 같이 보기는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행이랑 이쪽이 먼저 가고 그 다음 얘가 좀 더 가지 않을까. 나중에는 활성화가 되면은. 그건 제 생각인데 몇 개 있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날려먹고 있으니까 우선 보는 거는 이 정도 3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지노는 파라다이스하고 GK라고 강원랜드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 소비주들이 또 있기는 해요. 막 생각 더 잘 해보면은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너무 많아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백신이 나왔다, 뭘 한다, 백신이 효과가 있네? 라고만 얘기만 해도 10월이고 10월에 뭐 화이자 발표한다고 했죠. 11월에 또 모더나 발표한다고 했죠. 효과가 있네 하면은 슈팅 쏠 거고, 효과가 없네 라고 해도 이미 하락된 애들이어가지고 별로 빠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길게 보고, 전 그렇게 베팅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얘네도 갈 수 있죠. 근데 얘네는 한알령이어서 한알령 힘이 더 많아요. 뭐 풀리고 뭐 중국 지금 경제가 막 돈다고 하는데 얘네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언제 이렇게 무너졌대? 와, 이걸 깼네. 왜 깼을까? 뭐 악재가 떴었나? 그렇게 악재가 뜬 것 같지는 않아요. 얘만 약간 그렇고. 누가 그렇게 털었을까? 지나가다 그냥 본 건데. 외국인이 좀 많이 털었네요. 뭘 눈치를 채셨나? 잠시만요. 하나씩 봐볼까?
하나도 그렇고 막 그렇게까지 막 다 그런 건 아닌데 나름 좀 잘 지켜주던 애였었는데 뭔가 이평도 잘 지켜주고 했는데 좀 희한하게 좀 많이 나갔어요. 외국인이. 의외예요 이거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은 한알령은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니까 패스하고 말씀드릴 게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로 갈게요. 자, 이재명 뭐 이제 남자 쪽에서는 뭐 지지율 역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의미 없어요. 그냥 나와야 돼요. 자, 20일 날 한국경제신문이 차기 대선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 이게 좀 말이 좀 웃겨요. 잘 봐야 되는 게 올 들어 진행된이에요. 올해부터 진행된 거죠. 그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여러 번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그걸 분석했대요. 자,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이에요. 지금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계속 보다가 뭐지 싶었는데 날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얘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니 남자가 더 많이 막 그랬고 여자가 어쨌고 그걸 보여준 거고. 자, 리얼미터 조사는 그래서 괜히 한마디 더 하죠. 지난달에 조사는 이래왔다. 지난달이니까 이미 의미 없죠. 뭐 새로운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기사였어요. 자, 근데 내일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뭐가 큰 건이 하나 있죠. 근데 그 전에 지금 계속 여러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우선은 이거는 더 최근이니까 이거 말고 앞전 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자, 지역 카페 관련해 가지고 논쟁이 좀 있죠. 이제 뭐 그릇이 작다, 식견이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재명은 무슨 소리냐, 지역 카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시작해보자. 지역 카페가 그 지역의 소상인들을 살렸고 경제를 돌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윤희숙 의원인데, 이분이 뭐 경제학자였나? 경제 전문가네요. 뭐 학자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 출신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뭐 여럿이 달려들어서 이재명 도지사를 막 공격했어요. 자, 그랬고 오늘 날짜인가 어제 날짜인가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자, 코로나 때문에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임대료를 감면해야 된다. 자, 중앙정부에서 이제 좀 해가지고 막 하자고 막 건의를 했는데 건물주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뭐 임대인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내려준다는데. 자, 표수를 봤을 때는 당연히 표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발언이 있었고, 해서 주가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에는 가까워요. 오히려 부정보다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자, 근데 이 지역 카페 이걸로 계속 논쟁을 벌이는 여기서는 약간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계속 맞다고 하는데 그런 편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있죠. 문재인 직속 정책위에서도 지역 카페 효과 없다라고 내놔버렸어요. 갑자기 같은 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또. 자,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카페 관련해 가지고 계속 굳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득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고 이거는 약간 그죠? 이것도 약간 득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대법원에서 기사에 생한 이재명 파기환송심 21일날 오후 3시 첫 재판이 있어요. 근데 앞전에 얘기 나왔었던 거에 대해서, 자,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죠.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앞전에 했던 걸 갖다가 파기시켜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다시 밑으로 내려서 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따라가는 경우가 가장 커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간다 그러면 완전 악재죠. 이거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자 한번 볼게요. 이재명 관련주는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죽을 애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진짜 간당간당하게 다들 버티고 있다. 재료가 별로 없죠 요즘.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번 좀 크게 터지거나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딱히 뭐가 없으니까, 자 지지받고 어쨌든 한 번 더 지지받았는데 모양이 썩 좋진 않네요. 오리엔트 바이오고 에이텍 이때 팔았다. 9월 11일 여기까지 올리긴 힘들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계속 저점이 좀 내려오긴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재료가 없다는 얘기고, 뭔가 파급력 있는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계속 말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여져요. 자 나름 지키긴 하는데, 나름 지켜요. 좀 아쉽죠. 뭐가 하나 딱 터질 위치인데, 여기서 보통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 위치인데 재료가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만큼 잘 버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냥 이거는 대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본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자, 대선을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는 빨리 들어가시는 분이긴 한데, 얘도 겨우 살려왔네요. 얘도 다 죽은걸. 자 얘가 먼저 깨질 수는 있겠네요. 얘는 똑같이 재료가 없다면은 얘가 한번 먼저 깨질 가능성도 보여요. 자 여기 개인들은 분명히 이런 자리와 자 이런거 2편까지 다 보고서 여기서 무조건 사야 돼 하고 배팅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관련주는 이게 뜨면서 그래도 21일날은 한번 들어 올릴 거는 같아요. 우선 오리엔트 바이오, 에이텍 TN은 따라갈 거고,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같네요 얘는. 자 그리고 동신건설 더 간다면은 오리엔트 전공까지. 근데 슈팅이 좀 애매하게 크게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가 그거였을 거예요. 이 윗꼬리가 아니었었나? 얼마였지 이게? 21,000원, 27,000원 가고, 맞았어. 네, 이때가 판결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윗꼬리 한번 달고 내려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상한가를 때렸었죠. 근데 이때는 대법원 판결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뉴스에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올려줄 거고, 만약에 나는 여기 근처에 살짝 물려있다 그러면 그걸 기회 삼아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많이 올려도 요정도 보여져요. 한 36,000원 36,000원 정도 보여지고, 많이 올리면은 더 많이 올려봐야 윗꼬리밖에 생기진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습. 뭐 비슷해요 얘네들도. 이 정도 막 1,800원? 거기서부터 윗꼬리죠. TN도 뭐 대충 보면은 여기네. 얼마야? 25,000원 25,000원부터는 더 잘 가봐야 윗꼬리일 것 같고, 뭐 그 정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일날 만약 얘가 갭을 떠서 시작을 한다, 시작부터 막 이만큼 막 한 1-2%면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1-2%면은 좀 분할 매수로 좀 베팅 세게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갭이 커서 간다 그러면은 좀 어차피 그거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먹고 말지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뭐 이 재료는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전부터 좀 준비를 하신 분들은 좀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왔을 거예요. 네. 한 이맘쯤부터 얘기를 드렸죠. 그 전에 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1, 2, 3, 4, 5 한 이때부터네요.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매수하셨으면은 충분히 자리 나왔겠네요. 많이 못 먹는 게 좀 아쉽죠. 많이 먹어봐야 여기 매수했다고 해도 뭐 10% 나올라나 진짜. 그래서 이 재료로 재료 소멸로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은 이제 안철수 대표 뭐 이제
여러가지 얘긴 많아요. 얘긴 정말 많아요.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다 가져오긴 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은 서울시장, 이거 서울시장이에요. 내용 다 보시면은 서울시장 얘기더라고요.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할 거다.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른다. 당장은 고민 안 한다. 12월쯤엔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막 이런 데에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보다 대선으로 직행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리고 자,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는 게 어디 갔냐? 아씨, 어디 갔어? 자, 김종인 비대위는 이제 임기가 이제 4월까지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인재가 없다고 해요. 인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영입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영입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막 발언하는 모습이 또 있고, 그게 뭐 진짜니 가짜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당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후보가 필요하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따라 시기적절한 안철수 영입이 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합당 얘기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서울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거죠. 안철수 이제 미래혁신포럼 특강이 23일로 연기가 됐었어요. 원래는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10 며칠인데, 그죠? 15일이었었나 17일이었었나 23일로 이제 바뀌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리에 강연을 하러 갑니다. 근데 대면 강연을 위해 가지고 23일로 연기를 한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 첫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는 안철수죠. 모양이 약간 보여지기는 해요. 야권 연대 가능성 제기, 이거는 뭐 기자분이 쓰신 거니까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제 기자분들이 굉장히 뭐가 글을 갖다가 막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한마디에 달라가지고. 자, 그래서 뭐 합당을 하니 아니면은 뭐 들어가서 뭐 서울시장을 하니, 인재가 없으니까 뭐 보여진다 막 이런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안철수 관련이 써니전자, 어후, 막판 올려놨네. 자, 외국인 딱 준비해놓고 들어왔죠. 이게 깨진 다음에 앞전에 좀 들어오는 타다가 이런 식으로 20만 개씩 들어오는 타다가 날짜 가까워지니까 좀 털고 팔고 하면서 그냥 딜레이 된 다음부터 털고 팔고 했었어요. 근데 이 정도 깔끔히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한번 그림 보여줄 때가 됐어요. 얘도. 자, 그래서 최대치까지 지금 올려놨어요. 23일이면은 아직 한 이틀 남았죠. 수요일 날이니까 월화 남았는데, 이거를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4180원, 이거 살짝 돌파는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서 외인이 눌러 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거지로. 그러면은 윗꼬리만 이렇게 생기겠죠. 윗꼬리만 이런 식으로 생겨서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하루 쉬고, 뭐 화요일쯤에 좀 큰 거 하나 세워서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 얼마야 이거, 여기까지는 안착을 시킬 수도 있겠어요. 4310원. 그래서 여기에다 걸쳐 놓는. 자, 그리고 수요일, 화요일 막 수요일부터 이제 화요일 막 저녁부터 이제 뉴스가 막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 번쯤은 슈팅을 줄 수 있는 그런 차트고 그런 그림이고, 지금 야당 쪽에서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원체, 자, 이런 자리는 가볍게 돌파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자리는 너무 가볍게 돌파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자 4550원 정도 보이죠. 앞전에 못 들었던, 여기 못 들었던 요 정도까지는 한번 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든지 어쨌든 간에 거의 4500원 정도는 올 거는 같아요. 근데 내용이 좀 좋다? 그러면은 돌파하고 달려가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게. 그거 내용은 베팅이니까 그냥 저라면은 그냥 한 4,500원 이 앞전 거 여기까지만 그냥 먹고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뭐 한 5% 되나? 5에서 7% 되나? 자, 그 정도 보여지고, 아니다 하나 더 있다. 안랩까진 보여드려야지.
안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재료를 갖다가 못하진 않을 건데 분명히 탈 건데, 앞전에 이런 자리, 지금 돌파 못했던 이런 자리들 있죠. 돌파를 못해왔던 이런 자리를 이번에 좀 돌파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얘는 시총이 좀 있어요. 6천원밖에 안 되네. 이제는 진짜 많이 줄었구나, 옛날 생각했더니. 자, 어쨌든 여기 이평 살짝 거쳐놓긴 했는데 돌아서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웨인이 한번 던졌네. 얘는 대장으로 약간 써니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냥 얘는 그냥 없던 걸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철수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만약에 좋다, 와 이건 진짜 오를 수밖에 없다, 막 써니전자 막 20% 가고 막 상한가 가려고 해요. 그럼 이거 당연히 같이 가요. 근데 막 애매모호하다, 막 기사들이 이도저도 아닌 뭔가 추측성이 난무하는, 그렇다면은 어차피 가는 건 대장밖에 안 갈 거예요. 얘도 간다고 해도 뭐 찔끔 가지. 그럴 거면은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한다고 그냥 국회에서 하려다가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뉴스 하나 더 가져왔고요. 자, 그런 자리에 가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계속 여기저기 좀 발언하는 게 좀 있어요. 뉴스 거의 막 메인에도 올라왔던 걸로 봤어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팬덤 측은 하인이 되는 줄도 모른다, 서민은 문재인 팬덤에 뭐 이제 팬덤에 편승을 했다 하면서 막 공격하는 뭔가 그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좀 뭐가 없었죠. 발언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약간 이제 좀 수면 위로 좀 올라오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네, 정치 테마는 이게 하나, 이것까지만 말씀드리자. 그냥 어디갔어? 윤희숙 관련주가 있기는 해요. 근데 워낙 인재가 없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는 것 같은데, 백강산업이 이제 관련주인데 솔직히 그냥 이거는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뭔가 발언 한번 세게 하면 한번 올라가긴 하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유니스 관련주나 이런 건 솔직히 안 건드리시는 게 낫고, 서울시장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좀 그렇다고 봐요. 자, 거기까지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뉴스가 추가되는 게 좀 있으면은 따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이 하나 추가된 게 있더라고요. 어디 갔냐?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화폐 가치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어? 피폐해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례 없는 대규모 돈풀기, 이게 진행되면서 주요국의 금리가 사실상 사라졌어요. 그냥 0%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 한 번 더 내리면 거의 0%에 가까워. 0% 되나? 0.25인가? 지금 0.0, 0.5인가? 0.25인가? 근데 0이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대량으로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축 달러 위상도 흔들려요. 기축 통화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각 국에 있는 외환 보유고에다가 막 달러를 쌓아놓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왜 그걸 쌓아놨을 때 좋았냐면은 한계가 있었어요. 달러의 한계가. 그러니까 금이 왜 계속 가격이 오르냐, 금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수요라는 게, 아니 공급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막 찍어내 버리니 이게 가치가 점점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세계 외환보유고 60%를 차지하는 달러 위상에도 지금 변화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 지금 대규모 완화 정책 했죠. 달러 가치 계속 하락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금값은 결국은 사상 최고치를 가요. 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위안화 중심의 결제망을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어요. 자,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갖다가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그 패권을 갖다 부셔버리려고 뭐 원유를 갖다가 막 사올 때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주면서 자기들의 위안화를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각국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와 연구 실용화 움직임이 가속되면서 달러 패권의 미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먼저 하려고 해요. 1등으로. 안 그래도 이런 식으로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화폐를 먼저 가게 되면은 달러의 패권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지금 상황도 이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디지털 달러는 굉장히 급하게 움직일 거예요. 이제 두 번째겠지만 그러면 1위를 막 다툼하기 위해서 결국은 싸우겠죠. 트럼프가 이거를 보고서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게 또 뭐 해킹이니 정보 보안이니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또 이쪽에서 또 싸우겠죠.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점포를 좀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뭐 ATM기도 줄이고 막 점포 수도 많이 줄인다고 해요. 6할이 비대면인데 적자 점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자, 비대면 방식이 방식이 추세가 되면서 ATM기 이용 고객이 줄고 있고 ATM기도 그래서 없애고 있어요. 자, 그럼 ATM기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 뭘 놓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웬만한 은행들은 각각의 방식이 있어요. 점포를 갖다 뭐 통폐합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계열사들을 갖다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투자신탁도 있고 다 합쳐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은 자릿세를 좀 내려보려 하지만 이제 우리은행도 비슷합니다. 위치가 인접한 점포는 똑같이 통합을 해요. 점포를 갖다 통합해버리고 새로운 곳에 점포 내지 않고, 자, 지금 방향은 대체로 이거예요. 디지털 금융 점포를 갖다 확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디지털 금융 점포는 키오스크에서 예금, 외환, 전자금융 등의 업무를 고객이 스스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 이런 거 통장이 없죠. 요즘은 사실은 가가지고 예금도 할 수 있고 정기적금도 들 수 있고 달러도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다 전자로 금융을 다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은행이랑 신한은행이 좀 저는 크게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애들이 있고 좀 뭔가 드라이브도 잘 걸고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종이와 현금이 없는 영업점, 뭐 이제 디지로그, 그러니까 뭐 디지털 브랜치죠. 그러니까 디지털 영업점을 갖다 만든다는데 디지로그라고 이렇게 했네. 어쨌든 약간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영업점에서 이제 대부분 업무를 이제 디지털 기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복합 점포 똑같이 해요. 근데 뭐 이제 이쪽은 그냥 점포를 합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고, 우리랑 신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개념으로 많이 바꾸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해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새로운 뉴스 없지 지금 또 하다보면 또 생기니까. 자, 그리고 그게 하나 또 있었어요. 틱톡 결국은 이제 오라클에 팔리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중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남았어요. 틱톡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오라클에 넘기는 거를 승인을 했고요. 틱톡도 거의 틱톡 글로벌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합병회사를 만들어요. 틱톡 글로벌이라고. 그래서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25,000명을 새로 고용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보안은 100%가 될 것이고 미국에서 활용하는 모든 정보 데이터는 다 여기서 관리를 할 거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답변이 중요한데, 만약에 중국 정부가 여기서 오케이라고 한다면은 좀 애매해요. 또 약간 미국한테 져주면서 그냥 가는, 이게 강대강으로 싸우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서 들어엎고서 중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죠. 중국에 있는, 미국에 뭐가 있을까? 소프트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든지 간에 그 회사를 갖다가 너희도 팔아 라고 하면서, 아니면 니네 나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좀 애매한데, 저는 중국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매번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노 하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 또 강대강으로 치닫겠죠. 그래서 뭐 아직은 중국 이 정부의 결과를 좀 봐야 되고, 관련주들은 이제 뭐 에이텍하고 에이텍 TN 이런 애들 있잖아. 에이텍이 된다. 뭐래? 에이텍이 아니잖아.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상 위치도 충분히 많이 내려온 자리 같고, 한 번 정도 이런 자리를 딱 지지 줄 때 딱 여기까지만 내려와서 주면은 정말 땡큐 하겠는데, 자, 이 정도 뉴스가 좀 새로운 게 있었고, 북한 관련해 가지고 좀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어요. 북한 애매하다고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북한에서 비난을 시작했죠. 한미 동맹 대화는, 이거 뭐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분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누구야, 최중근 외무 1차관이 이제 가서 회담을 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동맹 첫 회의로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맹 관계에서 뭐 무슨 기구를 갖다 신설하겠다 했는데, 이런 거 비난하고, 이거는 너희들이 하는 짓은 예속과 굴종이다, 비난을 하면서 뭐 비아냥거림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뭐 코로나나 폭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 텐데, 뭘 주려고 해도 별로 받으려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으르렁 되는 게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쭉 보면은 어디 갔더라, 북한이 남측의 외교적 움직임을 비난하는 것은 최근 보도 행태를 보면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태가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았는데 좀 반대되는 행위를 보여줬어요. 자, 썩 좋지 않겠죠. 오히려 근데 그렇다고 빅텍이 날아가는 건 아닌데, 뭐 미사일 쏴도 빅텍이 잠깐 날아갔다 마니까 맨날 그냥 빅텍은 한 번 정도 정말 나는 단타에 자신이 있다, 한 번쯤 굉장히 짧게 거의 초단타 가까이 그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사일 쏘지 않는 이상. 미사일 쏴도 그런데 어차피 이런 거는 대장만 보면 되니까 놀 수 있는 곳은 빅텍이죠. 보통 분봉으로 한번 놀 때 보면은 굉장히 짧게 먹고 나오면 돼요, 그냥. 뭐 이거는 설명을 말고. 자, 그래서 대북 관련해 가지고 한때 말씀을 드렸었던 애들이 이제 이쪽 있었는데, 철도 쪽 그나마 좀 있었는데 영 그렇죠. 그 위에도 굳이 본다면은 조비. 근데 썩 좋을 리가 없어요, 얘도. 오히려 저것 때문에 괜히 악재로 괜히 연관 지어가지고 괜히 오히려 더 빠지면은 더 슬픈 일이죠. 여기는 지금 바닥까지 왔네요. 여기서 만약에 저걸로 무너뜨리면은 진짜. 자, 어쨌든 오늘 이 정도 그래. DPC는 아까 어제 말씀드렸구나. 네, 우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뉴스를 좀 더 보다가 만약에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만 하다, 몇 가지 재료가 있겠다 싶어서 뭐 영상을 한 20분짜리라도 만들 수가 있으면 하나 더 만들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재료가 딱히 안 보인다 싶으면은 주말 영상은 이걸로 좀 끝낼까 합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